대대적인 홍수로 도시가 물에 잠기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때 당시 누가 사람을 고의로 익사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에 잠겨 사망한 익사사고가 아니라 익사사고를 가장한 의도적인 살인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강력계 형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같은 구역의 파출소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출소로 제보가 하나 왔는데 이거 강력계에서 처리해줘야 할 것 같다고요. 무슨 제보를 받았길래 그러는가 싶어서 그 제보를 넘겨받았는데 생각보다 제법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홍수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던 그때의 일입니다. 제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사람을 고의로 익사시킨 것 같다고요. 당시 홍수에 침수된 반지 앞방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들과 연관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반지 앞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초기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오지 못하게 누가 밖에서 일부러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겁니까? 그러자 제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때가 퇴근길이었는데 홍수가 시작되면서 물이 제 무릎에서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퇴근길이 주택가를 지나가는 방향 쪽이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급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주택가 끝쪽에서 저만치 끝에서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물속으로 얼굴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억지로 마치 그것이 물고문하듯이 사람을 익사시켜서 죽이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에 보고선 홍수로 죽을 판인데 저런 위험한 물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자코 지켜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자는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고 절대 장난으로 보일 수 없는 그 묘한 느낌이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너무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또 솔직히 겁이 나서 잠깐 그냥 충격에 빠져서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니까 발버둥 치던 여자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손에 힘을 풀면서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보니까 여자가 대자로 뒤집어진 채로 물 위로 둥둥 떠 있고 얼마 후 여자가 홍수에 이끄는 물 방향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걸 잠깐 지켜보다가 물이 너무 차오르니까 일단 저는 그곳을 급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그때 죽어서 홍수에 떠밀려 내려간 거였으면 그냥 홍수에 의한 익사사고로 결론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살인사건인데 말이죠. 그렇게 제보자의 말을 듣다가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아니, 홍수가 터지고 지금 시간이 4일이나 지났는데 그런 걸 봤으면 이제 신고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제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고할 줄 알았습니다. 저 말고 근처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는 홍수로 떠내려간 여자랑 익사시킨 남자,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사람, 그리고 더 뒤에 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제일 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말고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익사시키는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또 홍수로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수습하다 보니까 며칠이 그냥 지났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TV 뉴스를 아무리 봐도 그냥 홍수로 일어난 익사사고만 나오는 거예요. 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비공개 수사일 경우는 언론에 노출이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당시 저는 홍수 살인 사건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제보자에게 얼굴은 봤냐고 물었더니 당시 그 길이 정전이 나서 전봇대도 고장이 나고 너무 어두워서 실루엣 정도지 얼굴은 잘 식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국과수에 이 가능성이 충분한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누가 절벽에서 사람을 밀어 떨어뜨렸는데 그건 그냥 익사사고지 앞뒤 전후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 살인인지 익사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보의 경우는 누군가 억지로 물의 고의로 사람을 익사시켰기 때문에 익사로 사망한 사망자와 용의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손톱이나 이런 곳에 그 용의자의 DNA가 아주 운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이죠. 다행히 그때 당시 익사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들의 장례식을 하던 중이라서 시신들이 대부분 화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윗선에 보고를 하고 익사사고로 확인된 사망자들의 시신을 확보해서 국과수에 정밀 의뢰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신들이 국과수로 넘어가서 검시가 시작되면 장례식은 당연히 계속 미뤄질 테고 시신도 사건이 종결되기 무렵이어야 화장이 될 텐데 만에 하나 끝내 범인도 잡지 못하고 사건의 전말도 파악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 그 원성들이 엄청 자자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뒷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또 단순히 뭐 어떠한 것도 없이 전화 제보 하나 딸랑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미루게 할 순 없다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백골의 유골 시신이라도 명확한 살인 증거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아울러 시신들은 이미 물에 잠겨서 부패가 심하고 피부들이 다 부풀어 올랐고 뭐 어떠한 증거조차 남을 게 없다고요. 자칫하다간 우리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당시 저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보자에게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됨을 알려주고 절대 입조심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비공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알려준 그 주택가를 직접 가서 확인해봤는데 전봇대는 고장이 났었고 정전이 나면서 방범용 CCTV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택가에서 홍수가 시작되니까 주차된 차들도 대부분 먼저 빠져나갔거나 그 외에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떠내려갔거나 뭐 어찌됐든 침수차들을 조회해서 블랙박스에서 건질 게 있는지 확인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 익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분명 뭐가 있긴 있는데 그 실마리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사 경험으로 추론하자면 일단 원한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평소 호시탐탐 살인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다면 그 시기가 홍수가 터졌던 그때가 가장 적기였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익사 사망자 외에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가에서 홍수로 주택가가 물에 잠겼다면 애시당초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남녀가 주택가로 이동했고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익사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홍수가 도시 전체에 물에 잠길 때 아주 멀리서 익사시키려고 이 주택가까지 왔을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이 모든 걸 계획 범죄로서 홍수를 예측해서 이미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주택가로 여자를 유인해서 기다렸다면 일만의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확률적으론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익사 사고로
위장 살인을 했다는 추론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주택가 근처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윗선에선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결론을 내려고 가닥을 잡긴 했으나, 그렇지만 제보에서 그때 그걸 촬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려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그 뒷감당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으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연락을 기다립니다.